여기서 보시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가속도라는 말, 이 한 단어에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걸 잘 듣고 문제를 풀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가속도라는 말, 일단 교과서적인 정의로는 단위 시간 동안에 무엇을 말하냐면 속도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속도 변화. 그래서 여기서 얘는 시간이 되어지고 속도 변화니까 델타 V라고 써도 되고, 얘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같은 말로는 V-V0 이렇게 해줘도 돼요. 뭐 상관은 없어. 어떻게 하든. 그런데 이 가속도라는 아이는 때려 죽어도 혼자 나오는 애가 부끄럼쟁이라서 절대 혼자는 안 해요. 반드시 누구랑 같이 들어와. 반드시 같이 들어오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힘이라고 하는 아이죠. 힘을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나와. 이유가 공식이 F는 ma라고 하는 공식 때문에 얘는 스칼라 양이니까 방향을 갖고 있지 않는 물리량이고, 그 다음에 이 힘하고 요 가속도는 관계를 반드시 나올 때 잘 봐야 돼. 여기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때 두 가지를 던져요. 어떤 걸 전제 조건으로 던지냐면 질량이 일정했을 때 그러면 그대로 무엇이 돼? F는 가속도가 되어지겠죠. 얘가 변화가 없어. 그러면 얘가 2배 되면 얘가 2배 되고, 얘가 10배 됐으면 얘가 10배 되는 거지. 질량. 이렇게 문제를 내던지, 아니면 이번에는 질량이 변해요. 질량이 변하는 경우가 생겨. 그럴 때는 이 이 관계식으로 재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 문제에도 나왔었는데, 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F의 힘을 주었고 이쪽에는 4F의 힘을 주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1kg인데 얘의 질량은 몰라요 라고 돼. 이랬을 때 이렇게 놓고, 두 번째 얘가 가가 되고 나가 됐을 때 1kg에 얘가 F가 있고 줄이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M인데 여기서는 여전히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를 해. 그러면 질량이 바뀐 거잖아. 왜? 여기서의 R자 힘은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3F가 되고 1kg에다가 어떻게 돼? 더하기 얘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탁 끊어지는 순간 4F 여기만 사용되니까 질량은 M, 질량이 바뀔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물론 그래프상에서 VT 그래프에서 가속도라는 정보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재설정을 해서 다시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문제상에서 질량은 변화가 없네, 질량이 변화가 있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나온 김에 이거 못지않게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누가 방향에 대한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에 대한 이야기. 얼른 들어보십시오.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요걸 그대로 끌고 내려온다라면 어떻게 돼? 힘의 방향이 곧 누구의 방향과 같다? 가속도의 방향과 같다라는 거. 이건 문제되지 않아. 그대로 등호시 해버리면 돼요. 이때 얘랑 같이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운동 방향이 무엇과 같다? 바로 속도의 방향과 같다라는 거. 이것도 여기서 증명해 볼게요.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시간은 스칼라 양에서 방향성이 없어. 그때 여기서 얘의
이동 방향을 운동 방향이라고 어휘를 바꾼 거지. 같은 거야. 그럼 얘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도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요 아이를 같이 나온 김에 얘네 둘이 일치해. 자, 여기서 얘네들이 일치해. 즉 운동하는 쪽으로 힘줘. 그러면 어떻게 돼? 속도가 늘어나는 것일 거고요. 여기서 반대예요. 운동 방향에 반대로 힘을 줬어요. 그러면 속도가 줄겠지까지도 연장선상으로 쭉 하고 내려와서 얘는 외울 게 많지는 않지만 그걸 외워놓고 전제 조건은 외워놓아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은 이걸 문제상에서 어떻게 내가 집어넣을 거냐는 다 되면 물리는 쉬워져요. 물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첫 번째 안 외워. 외울 게 물화생지 중에 제일 적어. 제일 적은데도 안 외운다. 그다음 두 번째,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적용은 미안하지만 너희들 때려줘도 혼자 안 돼요. 되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닌 거야. 어떻게 해줘야 돼? 끊임없이 질문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이거 어떻게 적용시켜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어떻게 접근해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항상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거는 모든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 모든 선생들이 학생한테 항상 하는 말이야. 질문이 성적이다라는 거. 근데 어느 학교라고 말을 하진 않을게. 어느 학교라고 말은 안 할 건데 여기 앉아있네. 물리 선생님이 그랬지.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질문 안 받아준다고. 이런 말 하면 뭐한데. 미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러실 수도 있지. 안 돼. 질문이어야 돼. 그러려고 우리 선생이라는 사람은 여기 서 있는 존재 가치 이유는 수업해주고 이게 아니라 설명해 주려고 질문 받아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이 굉장히 좋은 강의가 많아. 뭐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라든지 이비사 다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거 갖고 성적을 올렸다라는 애들은 딱 한 부류야. 어떤 부류? 복습용으로 공부하는 애들. 알아. 이걸 빨리 교통정리하려고 하는 애들. 들으면 이게 온라인을 내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하면 애들이 아는 게 많아지는 거지 실력이 오르는 건 아니야. 아는 게 많아지는 거지. 아는 거랑 실력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의 종류. 이게 첫 번째. 반드시 잡아. 오늘 거는 습득의 개념이 많아. 두 번째. 운동의 종류. 이것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저기서 등속 운동이 있고 등가속도. 등속 운동이 있어. 조심해. 등속 운동이라는 말. 등속 운동이 있는데 이걸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속도 운동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등속 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등속 원운동은 통합과학에서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물리원에선 대놓고 언급할 수 있다라는 거. 얘는 등속도라는 것은 일단 일방향이어야 돼. 일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선 힘이 정확히 따지면 알짜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속력값이 일정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 방향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등속 원운동이라는 것은 일단 원운동을 해요. 계속 얘가 돕니다. 그런데 앞에 등속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속도나 일로 갈 때의 속도나 일로 갈 때의 요때 V1, V2 여기서 요때 갈 때 V3나 속력은 V1이나 V2일 때나 V3일 때나 조심해. 속력은 같아요. 크기 값은 같아. 근데 이 V1은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어? 위쪽을 가리키고 있죠. V2는 왼쪽을 가리키고 있고 V3는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방향이 어떻게 되니? 변하고 있죠. 방향, 속력은 여기서의 속력은 일정할진 모르겠는데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얘는 힘이 있다 없다 여기서는 힘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생겼잖아. 방향을 바꾸려면 힘을 줘야 방향이 바뀔 거 아니야. 속력이 같더라도 여기서는 속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일방향이기 때문에 그 일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때 조심해. 등속 운동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일단 가속도 값이 어때? 일정해요 란 뜻이에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절대 따로 놀면 안 돼. 봐봐. 여기서도 지금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언급되잖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가속도가 일정해 라는 말의 뜻은 어떻게 봐야 돼? 힘이 일정해 라고 보는 거지. 힘이 일정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보게 되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이고 포물선 운동 저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유낙하 는 건 뭐야?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그럼 물체가 슝 하고 떨어지죠. 떨어질 때 운동 방향을 한번 볼까요? 운동 방향을. 얘의 운동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때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누구야? 힘은 중력인 거죠.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아래쪽의 힘이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해요.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돼? 요거 방향이 일치하네. 방향이 일치하니까 속도는 빨라지는 겁니다. 힘이 세져서 빨라진 거 아니야. 속도가 빠르다 늦다의 개념은 힘적, 세기적 개념보다는 방향적 개념에서 출발해야 돼요. 물론 힘이 더 세지면 속도의 증가도 더 세지겠지.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 방향적 개념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포물선 운동을 해서 포물선을 반으로 쪼개볼게. 포물선을 반으로 쪼갠 게 수평으로 던진 물체거든. 수평으로 던지면 이렇게 돼요. 같은 높이에서 여기에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어. 던집니다. 던져서 슝 던졌어. 던진 후부터는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어요. 내가 한번 던진 다음은 끝이니까. 물체를 던졌으면 내가 더 이상 주지 않는 거니까 얘는 수평으로는 힘이 없어. 없으니까 얘는 등속도 운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보이나? 아이고. 안 보일 수 있겠네. 그런데 얘가 여기에 있던 어디에 있던 여기서 작용하는 이 중력값은 어때? 그 물체가 일정하면 중력이 일정하니까 가속도 값도 즉 속도 변화 값은 어디든 똑같아요. 근데 수평일 때는 속도는 똑같은 거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방향에 일치하냐 방향이 좀 다르냐의 문제인 거지. 중요한 건 중력은 값은 일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속도 값이나 여기서의 가속도 값은 어떻다? 똑같다라고 해서 요때 시간이 똑같아서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던 수평으로 던진 물체이던 어떻다? 이 물체던 동시 도달한다라는 게 여기서 또다시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것들을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등속 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R자임이 0이 아니라 등속도일 때만 R자임이 0이고 등속 원운동은 방향이 바뀌어서 여기선 방향이 바뀌더라도 얘는 똑같이 생겨 먹었고 얘랑 똑같이 생겨 먹었지만 다른 개념. 그러니까 요런 패턴들을 머릿속에서 누가 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걸 내셨네, 이걸 갖고 냈네, 이거 갖고 냈네 할 때 얘를 냈다면 보기 중에 얘가 언급이 돼서 헷갈리게 만들 거라는 거지.
그렇게 의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의 접근성이 알고 출발, 물리는 알고 출발해야 돼. 물론 최상위권을 가기 위해서는 모르는 걸 끄집어내야 되지만 그러려면 알고 있는 게 누가 더 안정적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킬러 문항으로 가게 되는데 너희들한테 좋은 점, 이건 수능으로 이제 배우지 않는단 말이야. 학교 내신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킬러까지 갈 수는 없어요. 왜요? 1년 과정이었던 걸 6개월 과정이니까 아주 어렵다기보다 집약적이다는 거지. 4번 볼 걸 2번에 봐야 되니까 범위가 넓어지니까 아주 어려운 건 나오더라도 거의 애들이 다 항상 얘기하는 널 보고 100점 맞으란 말 안 해. 내가 바라는 건 1등급이야. 내가 바라는 건 실수, 풀 수 있는 것만 실수하지. 만약에 난 많이 물리가 부족해. 그러면 내 수준을 떨궈서 여기 중위권에서 여기 요 정도만큼은 난 실수하지 말아야지. 미안한데 아니야. 정말 좋은 거. 그 정도만 해도 1등급 찍을 수 있어요. 애들이 다 떨어질 거니까. 진짜 물리는 그래. 그걸 잘만 지켜. 그런 다음에 올라가도 안 늦어. 근데 내가 스타트 지점이 좀 높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 그러면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가서 그 위에 거를 나중에 가도 된다라는 거. 물리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어집니다. 필기 좀 해 주실까요?